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리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리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 팬데믹 현상은 언제쯤 끝날까요? 이런 팬데믹이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팬데믹. 사실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 뜻이, 예.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나와 있죠. 전염병.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는. 뭐, A형 독감이나, 아니면 뭐, 조리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 아니면 뭐, 사스, 뭐, 코로나. 보통 이런 것들을 팬데믹이라 부릅니다. 예. 원래 팬데믹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해 있는 사회 팬데믹은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회 팬데믹은 뭐냐 하면,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네. 비이성적, 감성적인 문화가, 네. 전염병처럼 일반 대중에게, 네.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지금 뭐 여러분 온라인에 보면 사회 팬데믹은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사회 팬데믹.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회 팬데믹을, 현상을 알아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예, 각자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기는커녕, 예, 그 팬데믹에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지금 이 팬데믹이 문제가 아니라, 이 팬데믹이 문제, 이 팬데믹. 예. 여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정상적, 비이성적, 감성적. 낀 어떤 그런 이제 문화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껴요. 오히려 저같이 하지 마라. 그딴 거 왜 하냐? 남들 한다 우리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나쁜 놈 취급받아요. 예, 대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심각해. 사회 팬데믹. 뭔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아니면 네이버 댓글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이 뭔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정신을 많이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객관적인 어떤 지식에 입각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감정이 쏠려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아니면 뭔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자기 감정을 마구마구 발산해내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면서 오히려 틀린 말이 훨씬 더 많은데,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틀린 말들을 고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그 질문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 팬데믹 현상은 언제 끝날까요?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네, 안 없어질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지기 힘들 겁니다. 왜냐?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 있는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회 팬데믹을 겪어서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자기들이 거기에 농간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그렇게 많이 알았음에도 지금도 놀아나고 있어. 왜냐? 기본적으로 학습 효과가 없으니까.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이번에 사건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도 학습 효과 없는 게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아니, 사람이라는 게 계속 배우는 거 아니야? 꼭 공부를 해서 배웁니까? 꼭 무슨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 나와야 그게 배우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공부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서 뭡니까? 우리가 잘못 알아차린 거, 우리가 뭔가 이상한 데 빠져있는 것을 캐치하고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내가 뭐 어떤 그런 사회적인 팬데믹에 당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당하면 안 되겠다. 자꾸 복귀하고 구분하고 두 번은 안 당하겠다. 그런 마인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이면 100당해. 웃긴 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팬데믹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학습 효과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거예요. 그 사회 팬데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기 힘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팬데믹이 사실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 팬데믹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해줄까? 촛불운동, 광우병. 사회 팬데믹이 대체적인 현상이잖아.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계속 꾸준하잖아. 네. 왜냐? 국민들은 학습 효과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뭔가 언론이나 어떤 그런 이제 거대 세력이 자기들이 놀아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똑같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상 팬데믹 당하기 정말 좋은 민족이에요. 좋은 민족입니다. 제가 봤을 때 팬데믹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팬데믹에. 왜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좁은 땅덩어리, 우리가 무슨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북한이 버티고 있잖아. 좁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미국이랑 다른 게, 미국은 땅이 워낙에 넓고 나라마다 문화가 굉장히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이게 주마다 다르고.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좁잖아. 거기다가 단위민족이지 않습니까? 나름 단위민족. 그래서 뭐 하나 퍼지면 한 나라로 딱 이렇게 이제 덩어리도 돼 있기 때문에 다 퍼지는 거야. 피할 새도 없이. 그리고 전체주의 사상, 영어로 파시즘. 예, 뭔가 흐름이나 대세가 되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이 다 손들고 다 뛰어들고 다 참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생각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한국사를 보더라도 그랬어. 예, 우리나라는 이 특성을 굉장히 가지고 있어. 부인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팬데믹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예,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하기 가장 좋은 나라예요. 어디 우리가 민족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똑같고, 뭔가 그 거대 세력이 뭔가 하면 다 따라오고, 민족적으로. 그래서 이런 성향을 떨쳐내지 않는 이상은 팬데믹은 계속됩니다. 안 없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주의식 교육. 우리나라는 뭔가 생각하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시키니까 한 사람들이에요. 시키니까. 시키니까. 자의적으로 뭔가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들이 정말 원해서, 간절해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왜 했냐? 선생님한테 안 맞으려고. 주변 애들이 하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공부해야 결혼하고 먹고 산다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라는 거, 교육이라는 거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참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제대로 웃으면서 즐기면서 해보는 적이 있었는지. 다 이상 쓰면 공부하잖아. 뭔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하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 굉장히 표정이 죽상이잖아.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특성들, 이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앞으로도 팬데믹 당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온라인 문화가 발달해서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예. 팬데믹을 하려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팬데믹 잘하는 이유가 이게 그거예요. 워낙에 온라인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예. 다른 나라보다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에 통신이나 커뮤니티 그리고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그 이상한 유행 같은 것들을 퍼져나가기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대세 같은 거나 유행 같은 것을 굉장히 온라인으로 전염병처럼 확 퍼뜨리기 좋은 나라예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뭐 세계 최강 아닙니까?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고 인터넷 속도도 제일 빠르고 그리고 어느 사이트든 커뮤니티 같은 건 엄청나게 많고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여러분 이게 단 나라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유행 같은 걸 뭔가 이제 전파시킬 때 이걸 대중들한테 빨리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퍼뜨릴 수 있어 이게. 네. 그래서 뭔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기사 같은 거나 아니면 내용 같은 것들이 눈코 뗄 수 없이 금방 전파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봐.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 뭐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널리 전파되었잖아 이미. 하루아침에. 아니 하루아침도 아니지.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알아버리잖아. 이렇게 전파성이 빠른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팬데믹적인 성향을 띠기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최고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걸 캐치하고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런데 자꾸 감나라 배나라하고 있지? 왜 내가 계속 이런데 이용당하고 있지? 이걸 모르는 이상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자기가 스스로 나와야 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나와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예. 한국 사람들 그 누구보다 혼자 스스로 빠져나오는 걸 겁내요. 다수가 이미 몰려있는 상황에서 내 혼자만 자리 나오겠다는 걸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모임 같은 것도 보면 내 혼자 나오겠다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나오려고 하지 혼자 나오려고 하면 눈치 보여서 못 나오잖아. 그런 거 많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혼자서 뭔가 용기 내서 나오는 걸 못해요. 워낙에 단체주의 마인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단체로 나오기 뭐 힘들어요. 개인이 스스로 나와야 돼. 혼자 나와야 돼. 혼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아요.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도 많지가 않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소수 의견을 굉장히 짓밟아버리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길을 못 펴게 만드는 것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팬데믹 같은데? 이것도 이상하게 사상 주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되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 아마 그런 사람도 많을 거야. 머릿속으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 나오고 싶은데, 나는 주변에 친한 지인들이 여기 다 있다 보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야. 왜냐? 관계를 신경 쓰니까. 내가 여기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 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게 겁나서 못 나오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꼭 내가 가야 되나? 이런 거 내가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난 빠져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너 그래? 다시 보지 말자. 실망이다. 이렇게 나올까봐.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거 많지. 뭔가 내가 다른 행동을 하면 이게 그냥 다른 행동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맥이나 관계도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만큼 또 관계를 중요하게 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걸 또 단번에 떨쳐내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팬데믹이라는 게 어떤 개념과 사상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인과의 만남에서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날 보겠냐고요. 충돌이 발생할 텐데 보겠냐고.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 팬데믹 당해도 관계 때문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 뭐 남친 여친 관계에서도 내 여친이 이렇게 팬데믹이 왔다 갔다 거려. 내가 아니라고 얘기해. 싸워. 나 혼자 안 나와. 그럼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냐고요. 안 좋아지는 거야. 예. 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상 이 사회 팬데믹 현상을 끝내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됩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과거사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팬데믹 이후로 약한 나라입니다. 팬데믹이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이게 조선시대도 그랬고 옛날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팬데믹이 원래 근본적으로 있는 나라입니다. 팬데믹이 있는 나라입니다. 단지 이제 와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역사적으로 이게 강한 나라예요. 팬데믹 성향이. 근데 이걸 갑자기 없앤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적인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싶으면 혼자 나오세요. 누굴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누굴 데리고 나오려고 하다 못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나라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개개인이 깨닫고 나와야 된다. 그런 거 이제 늦었어요. 못해. 그러니까 단체로 손 모아서 나오지 마시고 혼자 나오세요. 혼자. 아니다 싶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데믹 현상은 안 끝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다양한 방식대로 사회적인 팬데믹은 계속 우리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을 것이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